왜 이런 위인은 한국에 다 있죠? 미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 역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는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순신의 존재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는지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라스 윈터스라고 해요.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일해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서양의 유명한 영웅들, 강인한 전사들, 영리한 장군들, 그리고 제 세계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용감한 지도자들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왔어요. 제 작품이 자랑스러웠고 서양 역사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고 늘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한국을 먼 곳의 신비로운 나라로만 여겼고 그 역사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한국 역사는 단순하고 평범해요라고 말하곤 했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느 고요한 저녁 제가 또 다른 군사 전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이순신 제독이라는 한국의 영웅에 관한 짧은 클립을 보게 된 거예요. 예전부터 그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영웅들만큼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 뭔가 이상한 감동이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한 유명 교수님께서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은 이순신 제독이에요. 라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셨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저를 멈춰 서게 했고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한 번도 탐험해보지 않은 흥미로운 역사의 세계가 한국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릿속은 상상이 나래를 펼쳤어요. 용감한 한국의 선원들이 맹렬한 적과 싸우고 자연의 힘을 이용한 영리한 전략이 펼쳐지며 전통과 지혜가 넘치는 문화를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마치 제 안에 한 줄기 불꽃이 살아난 것 같았어요. 생각할수록 점점 불길이 커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날 저는 제 관점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순신 제독과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한나라의 매혹적인 역사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어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조금 긴장도 됐지만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제 눈앞에 오랫동안 감춰졌던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의 의심들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한국 역사는 특별할 것 없이 단순한 전투와 규칙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멋진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광활한 바다,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운 용감한 사람들의 결연한 의지를 상상했어요.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설렘과 망설임이 뒤섞인 기분으로 여행 준비를 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와 평화로운 시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며 자신들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번 여행은 제 역사관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놓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해 상상했어요. 듣게 될 이야기들, 마주할 친근한 얼굴들, 그리고 옛날에 벌어진 극적인 전투 장면들을 상상하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교수님의 이순신 제독에 관한 말씀이 계속 떠올랐고 제가 이미 감탄했던 영웅들과 같은 열정을 한국에게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은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언어, 음식, 건물, 심지어 공기까지도 신선하고 약속이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골목 구석마다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현대의 마천루 옆에 고즈넉한 사원이 서 있었고 분주한 시장에서는 전통 음악과 현대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울려 퍼졌어요. 매 순간이 새로운 모험 같았고 저는 마치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이야기에 발을 들인 여행자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을 나오면서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시원한 공기가 제 피부에 닿고 사람들의 미소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예전에 한국에 관한 편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하고 평범한 곳이 아니라 풍부한 역사와 깊은 전통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부심이 깃든 땅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여행은 단지 먼 옛날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결심을 했어요. 역사가, 문화가,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 여정이 될 거예요. 이순신 제독과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것이 제 다큐멘터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변화시킬 것임을 느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어요. 옛 역사가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 정신을 카메라에 담아 고향에 돌아가 모두와 나누고 싶었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그러나 이제는 경이로움과 설렘으로 가득 찬 한국의 숨겨진 보물들을 찾을 날이 기다려졌어요. 이것은 제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제 안에 호기심의 불꽃을 지폈고 그것은 곧 이해와 존경에 타오르는 불길로 번질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옛 생각들을 버리고 희망과 극적인 발견으로 가득 찬 새로운 배움의 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길에는 도전과 놀라움 그리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제 여행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친절하고 박식한 해군 역사 전문가 김진호 박사님을 만났어요. 박사님은 차분한 목소리와 다정한 눈빛을 가지신 분이었고 한국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듯했어요. 박사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김 박사님과 저는 유명한 KTX 고속열차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창가에 앉아 분주한 도시에서 한적한 마을로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며 초록빛 들판과 멀리 보이는 평화로운 산들을 감상했어요. 저는 이 장소들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한산도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순신 제독께서 소수의 용감한 선원들을 이끌고 훨씬 큰 적 함대를 격파한 전투였어요. 박사님의 말씀은 간단했지만 제 머릿속에 생생하고 흥미로운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동해안의 도시 통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차에서 내렸어요. 해안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마치 옛날의 기억을 살짝 속삭이는 듯했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저를 이순신 제독을 기리는 작은 박물관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걷는 길마다 오래된 건물들, 전통 가옥들, 그리고 오래전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고대 조각상들을 하나하나 가리켜 주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박물관 안에서는 이순신 제독의 삶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들을 보았어요. 옛배의 모형, 해전지도, 그리고 용기 있는 이야기들을 담은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특히 거대한 거북선 모형 앞에 서서 이 독특한 디자인의 배가 한때 희망과 강인함의 상징이었음을 느꼈어요. 전시는 시원하고 고요한 분위기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치열한 전투와 영웅적 행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김 박사님께 수많은 질문을 드렸고 박사님께서는 하나하나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들은 명료하고 간단해서 제가 진정한 영웅의 삶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갑자기 박물관의 조명이 잠시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스치자 마치 과거가 다가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극적인 순간에 저는 멀리서 전투 소리,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선원들의 외침, 그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어요. 제 몸의 한기와 함께 가슴이 쿵쾅거렸고요. 그러자 김 박사님께서 제 반응을 보시고 웃으시며 실라스 씨, 이게 바로 역사의 현장이에요. 단지 종이에 쓰인 글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 말을 거는 존재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제 존재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박물관 관람 후 김 박사님과 저는 해안 근처의 한적한 곳으로 나갔어요. 해가 저물며 하늘의 색이 바뀌고 바다는 짙은 파란빛으로 물들어갔어요. 우리는 물과 근처 벤치에 앉아 김 박사님께서 한산도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이순신 제독께서 좁은 해협과 자연의 흐름을 어떻게 이용하여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을 격파하셨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부드럽지만 열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전해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전투를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했어요. 결연한 지도자와 함께 용감한 선원들이 이끄는 작은 함대가 파도가 배를 때리고 대포 소리와 함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선원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러자 저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김 박사님께서는 이순신 제독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믿으셨어요. 용기와 지혜가 가장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셨거든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듣다 보니 저는 점점 한국과 그 역사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의심들은 사라지고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 멋진 역사의 모든 부분을 더 알고 싶었어요. 김 박사님의 이야기는 제 좁은 시각과 새롭고 풍부한 이해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았어요. 그날 밤 작은 호텔방에 누워 잠들지 못한 채 저는 바깥의 바닷소리와 고대 전투, 영웅들의 이미지가 뒤섞인 채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이순신 제독과 오래전 싸웠던 용감한 선원들을 생각하면서 역사는 단순히 날짜나 사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고난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직접 이 강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선원들의 얼굴들을 보았고 전투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심지어 이순신 제독께서 부하들에게 어려움에도 굳건히 서 있으라고 격려하시는 목소리까지 들었어요. 깨어나니 저는 변화된 제 자신을 느꼈어요. 제 한국 여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과 깊은 감동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의 극적인 경험들 덕분에 저는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어요. 한국에는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제 안에 있던 옛 신념의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배움의 열정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저는 배우고 질문하고 한국 역사의 풍부한 이야기에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부드러운 달빛과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 속에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땅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록할 거라고 말이에요. 제 다큐멘터리에는 그 힘찬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기길 바랐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은 전날보다 더 극적인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새들의 지저귀과 함께 눈을 떴고 제 안에서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놀라운 역사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날임을 직감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저는 다시 김진호 박사님을 만났어요. 오늘 박사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이순신 제독의 생애와 관련된 여러 유물들이 보관된 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은 오래되었고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해전과 용감한 남녀의 모습을 담은 큰 사진과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방 안 곳곳에서 과거의 숨결이 속삭이는 듯한 부드러운 음악과 멀리 들려오는 소리가 어우러져 역사가 제게 비밀을 속삭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 본 전시물 중 하나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북선 모형이었어요. 입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디자인과 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덮여진 가판과 독특한 모양 때문에 마치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된 거대한 거북이처럼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모형 주위를 걸으며 이 배들이 한때 바다를 누비며 나라를 지켰던 그 시절을 상상했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이 배들이 어떻게 이순신 제독께서 나라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용감한 선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경청했어요. 그 후 우리는 오래된 지도와 전투 계획이 전시된 곳으로 이동했어요. 일부 지도에는 굵은 선으로 배들이 전투 중에 움직인 경로가 그려져 있었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이 지도들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영리한 전략을 보여주는 퍼즐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산도 전투의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소규모 함대가 어떻게 수적으로 훨씬 많은 적 함대를 상대했는지 상상했어요. 마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군인들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한 생생한 장면이었어요. 한 사람의 결연한 리더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팀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극복한 이야기에 저는 깊은 경외심을 느꼈어요. 박물관 중앙에는 전투 중 극적인 순간을 담은 큰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림 속 이순신 제독은 자신의 배 갑판에 당당히 서 계시며 결연한 눈빛을 보내고 계셨어요. 강렬한 색채와 움직임이 넘치는 장면 속에서 파도가 부서지고 배들이 기울며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 앞에 오래 서서 모든 세부 사항을 곱씹어 보았어요. 마치 역사의 무게와 결코 물러서지 않을 지도자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방 안이 어두워지며 조명이 점점 낮아지고 한쪽 구석에 있던 오래된 상자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졌어요. 김 박사님께서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어보셨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가죽으로 제본된 일기가 들어 있었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이 일기가 이순신 제독의 선원 중 한 분의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일기에는 전투 중의 일상, 두려움, 희망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가 손글씨로 가득 적혀 있었어요.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역사의 한 조각을 제 손에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박사님께서는 박물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순간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안내원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박물관의 각 유물이 한국인의 강한 정신과 결연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곳에 전시된 것은 단순히 전쟁이나 옛 전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심장과 그 백성의 용기를 담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제 자신의 여정을 떠올리며 처음 가졌던 의심이 점점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박물관 투어가 끝난 후 우리는 외부의 한적한 곳으로 나갔어요. 시원하고 맑은 공기와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김 박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순신 제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박사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전투의 현장을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의 시선을 상상하며 그 장면에 몰입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순신 제독의 이야기가 단순히 군사 전략이나 영웅적 전투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정신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제 한국 여행이 제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김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의 기억, 그림, 소리, 그리고 말들이 언젠가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제 마음 깊이 새겨두었어요. 놀라운 역사와 극적인 만남으로 가득 찬 이틀 후 제 여행은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저는 곧 예술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제 시각을 바꿔놓을 분을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리암 코너였는데 따뜻한 미소와 창의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암은 새로운 만화 시리즈를 위해 이순신 제독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한국에 오셨다고 해요. 그는 영웅은 어디에서나 나오며 그의 작품을 통해 역사가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껴지길 원하셨어요. 저는 부산 한복판의 작고 아늑한 카페에서 리암을 처음 만났어요. 카페는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 갓 내린 커피와 갓 구운 빵이 따뜻한 향기가 가득했어요. 전날 들은 극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리암이 들어오시더니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셨어요. 그분이 한국에 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우리는 곧바로 스토리와 역사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리암은 어릴 적 만화책을 사랑하며 자랐고 예술이 단순한 글보다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늘 믿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림을 그리면 과거의 감정과 순간들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이순신 제독의 용기와 한국인의 강한 정신을 담아내고 싶다는 리암의 계획에 공감했어요. 그의 열정에 저도 함께 들떠버렸어요. 카페에서의 대화 후 리암은 저를 작은 아트 스튜디오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 스튜디오는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다채로운 그림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강렬한 해전의 순간, 잔잔한 바닷가의 모습,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큰 꿈을 담은 캐리커처까지 각각의 작품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리암은 자신이 그린 모든 그림에 마음을 쏟으셨고 한국의 역사를 작품을 통해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믿고 계시더라고요. 리암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 폭풍우 치는 바다를 배경으로 배 갑판에 서서 멀리를 내다보는 이순신 제독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은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순신 제독의 눈빛 속 결연한 의지와 암흑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리암은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용감한 마음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이 제가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며 느꼈던 감정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스튜디오를 나와 부산의 분주한 거리를 함께 걸었어요. 네온사인, 길거리 상인들, 그리고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한 도시는 정말 생동감이 넘쳤어요. 작은 공원에 들러 가족, 친구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고요. 벤치에 앉아있던 리암은 자신의 여정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한때 역사에 회의적이어서 만화나 예술은 단순한 오락거리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예술이 과거를 기리고 미래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 또한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의심과 달리 지금은 한층 마음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리암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둘 다 처음에는 의심을 품고 시작했지만 한 나라와 그 국민에 대해 알아갈수록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 역사의 풍부함을 믿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어요. 리암의 예술은 저에게 다리와 같았어요. 리암은 자신의 미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의 다층적인 이야기를 연결하며 제가 그리는 한 장의 그림이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저녁 혼자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과거의 발자취를 따라 걸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물관에서 보았던 일기, 거북선 모형, 전설적인 전투의 지도가 모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유산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제 여정이 단순히 고대의 전투와 유물을 탐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예술과 만나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 옛 생각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국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한국을 탐방한 후 저는 제 다큐멘터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순신 제독과 한국의 용감한 사람들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 정말 설렜어요. 제 여행의 매 순간은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제 그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담고 싶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이른 아침을 시작했어요. 바닷가 도시의 거리는 출근길에 분주했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김진호 박사님과 리암 코너와 만나 함께 촬영 일정을 계획했어요.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고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한국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낼 소리와 이미지를 기록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일정은 오래된 성곽 근처의 작은 마을 방문이었어요. 마을은 고요했고 깔끔한 집들과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웃들의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지 분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이순신 제독의 용기와 그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가족 이야기를 간단하고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역사를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이게 했어요. 마치 용감한 선원들과 치열한 전투가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마을 방문 후 우리는 옛 유물들이 보관된 고대 유적지로 향했어요. 그곳은 평화로웠고 푸른 들판과 잔잔하게 흐르는 강이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저는 옛 돌담과 한때 도시를 지켜주었던 건축물의 자취를 촬영했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이 폐허들이 오랜 세월의 역사를 조각조각 맞추어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퍼즐과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을 제 카메라가 담아내는 동안 한국인의 강인함과 인내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어 리안과 저는 또 다른 현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전통 갑옷과 무기가 대형 전시로 꾸며져 있었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반짝이는 갑옷과 고풍스러우면서도 위험있는 무기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암께서는 각 유물들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예술적 연결고리임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열정이 저와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작업이 특별한 무언가가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모든 유물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자랑스러운 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어요. 박물관 내부에서는 한 젊은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 학생은 자신의 유산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이순신 제독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과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학생의 눈에서는 열정이 반짝였고 용감한 선조들의 이야기가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 촬영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 속에서 용기와 결연함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많은 메모와 촬영을 했어요. 분주한 시장의 소리, 전통 음악의 부드러운 리듬, 그리고 밖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조각이 되었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옛 전투의 기록이 아니라 도전 속에서도 희망과 강인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을 담은 이야기였어요. 저녁이 되어 작은 편집실로 돌아와 리안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검토했어요. 마을 인터뷰, 고대 유적, 박물관의 유물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과거의 용기, 현재의 창의성,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신했어요. 리암은 우리 작품이 옛것과 새것을 잇는 다리와 같다고 농담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동의했어요. 우리의 작업이 많은 이들에게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오히려 기념되어야 할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해줄 것임을 믿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제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한국 역사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배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영감을 받았어요. 만난 모든 사람과 방문한 모든 장소가 역사는 단지 전투나 날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일상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현지인들의 따뜻함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은 장면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친구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며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들을 촬영했어요. 제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살아있는 도시임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날 편집을 마치고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의 열정 그대로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작업이 다른 사람들도 의심을 넘어 각자의 이야기 속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 순간들을 꿈꾸며 잠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시사회 당일,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아침 일찍 서울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과 함께 서울 도시는 활기차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거리는 출근길 사람들로 분주했고 따뜻한 아침 공기는 모든 것을 새롭고 희망차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스토리텔러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동네 카페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김진호 박사님과 리암 코너를 만나러 갔어요. 이 두 분은 제 여정의 동반자였고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오늘 시사회를 열 커뮤니티 센터로 향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이야기 나눴어요. 건물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큰 창문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벽에는 다큐멘터리를 자랑스럽게 알리는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그 포스터들은 용기, 희망 그리고 풍부한 역사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 학생,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있었고 저는 모두의 마음이 한데 뭉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한국에 도착한 이후 배운 모든 교훈들을 떠올렸어요. 이순신 제독의 용감한 이야기, 리암의 창의적인 예술, 그리고 그동안 만난 현지인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드디어 방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제 다큐멘터리의 첫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김 박사님과 리암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화면 속에 펼쳐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바라보았어요. 한적한 마을의 삶, 옛 비밀을 간직한 유적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옛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며 이순신 제독의 강렬한 이미지들이 역사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재생되는 동안 관객들은 온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눈빛 속에 자부심이 빛나고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어요. 어느 순간 방 안은 너무 고요해져 제 심장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세워지는 듯 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나자마자 방 안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제 심장은 기쁨과 안도의 감정으로 벅차올랐어요. 저는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곧 제가 목격한 이야기들의 힘을 기억하며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백성의 정신을 담은 이야기예요. 용기와 사랑 그리고 하나됨의 힘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웃음 짓는 얼굴들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그리고 몇몇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역사가 얼마나 풍부하고 깊은지 몰랐어요. 저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만나 뵌 모든 분들과 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역사는 단순히 전투나 날짜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이 품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배웠어요. 라고 전했어요. 그 말씀이 방 안에 고요하게 퍼져나가며 제 목소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닿은 듯 했어요. 제 연설이 끝난 후 여러분들이 다가와 이야기 나누셨어요. 학생들은 영화가 자신들의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고 전해주셨고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따뜻하게 회상해 주셨어요. 김 박사님과 리암도 이번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서로 다른 세계가 하나로 모여 과거에 대한 존경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시원한 밤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도시 불빛이 마치 수많은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영화에 대해 아직도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고요. 저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모든 생각을 정리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의심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문화가 각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오래된 벽을 허무는 일이었음을 느꼈어요. 열린 마음과 진솔한 소통이 서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연결해준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하나 되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과거가 우리를 형성하지만 희망과 용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임을 사람들에게 기억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내일의 새로운 장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상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